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그리고 수학 가형의 해설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기 전에 정말 오늘 하루 그리고 어제 하루까지 고생 정말 많았다고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온라인 계약 끝나고 대면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죠. 어떻게 보면 하루가 지나고 오늘이 그 이틀째 날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서 오늘과 같이 중요한 시험을 보느라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미리 계약을 해서 고3 생활 익숙해졌다면 오늘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제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시험 결과가 정말 열심히 한 제자들인데도 그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정말 속상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너지시거나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시험은 여러분들의 목적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치러졌을 상황을 생각하고 만든 시험이라는 걸 아신다면 조금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총평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시험이 어렵다 쉽다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 자책을 하거나 거기에 너무 씁쓸한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성격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밝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총평에 대한 난이도 그리고 출제 경향, 범위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3월에 봤었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봤었던 그 학력평가는 출제 기관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 4월 학력평가 사실은 5월 21일에 치러졌죠. 자, 5월에 치러진 이 4월 학력평가는 어디서 출제를 했느냐?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언제 출제하느냐? 2020학년도 4월에 치르기 위해서 이미 전년도인 2019년도 11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출제하시고 검토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출제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대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뭐야, 이때는 코로나라는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기 전이기 때문에 올해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고 학생들이 대면 계약이 계속 미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난이도 조절이나 그것을 뭔가 고려한 시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이한 상황을 생각하고 예상돼서 출제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상황에서 본 시험이 아니라는 것에서 조금 더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출제 범위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3월 학평보다 출제 범위는 조금 늘어났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보게 될 아주 중요한 시험 대수능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 범위가 전범위로 이루어집니다. 전범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캐치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시험 문제를 받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고서 이제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어요. 우리가 봤었던 시험 문제 중에서 수능과 똑같이 들어가는 직접 범위라고 하는 거는 수학원 확통 미적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바로 수학2죠. 근데 얘는 간접 범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간접 범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능에서 직접 범위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기는 나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체감을 이미 하셨냐면 3월 학평의 30번 미적분 문제, 제일 어려웠었던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야 이거 수학2에 나오는 다항함수에 대한 사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완벽하게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수학2는 여러분 직접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간접 범위인데도 그런 형태로 결국에는 수능 문제에서 결합돼서 다른 영역과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월 학평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느낌보다도 어떻게 주어진 중요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라고 하는 21번, 29, 30번 또는 20번 27, 28번 이런 문제들의 문항 배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19번, 21번, 28번, 30번이 수학 1에 있었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20번, 29번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에 해당하는 문제는 18번하고 27번 이렇게 선생님이 주요한 좀 어렵게 느끼는 문제들 위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이 세 과목이 다 나오고 어려운 킬러 문제는 보통 미적분에서 많이 출제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30번이 미적분에 들어있나요? 그렇지 않죠. 30번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들, 제일 어려운 이 세 개의 문제가 다 어디 있어요? 미적분 바깥에 있는 다른 범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전에 치러졌었던 수능과 범위 자체, 즉 과목과 범위가 달라졌다 보니 수원과 확률과 통계는 기존의 기출문제 약간 나형스러운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전 범위를 시험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적분에 해당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이번 문제는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말은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 아, 미적분에 대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왜? 문항 배치에 이미 어려운 문제가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요. 완전 어려운 30번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21번, 29번, 30번이 어디 들어있었다? 수학원과 확률과 통계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29번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해설하면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정형화된 중복조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선생님과 수능 개념에서 그 정형화된 중복조합의 문제 키워드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그 부정방정식이 변형된 여러 가지 형태를 이미 선생님 수능 개념에서 다 변형 형태를 한판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 보셨다면, 그런 유형들이 다 들어있으셨다면 이 문제가 어렵진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시도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들이 만약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문제를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여러분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 아, 시험 너무 어려웠어. 나 수학 포기해야 되나 봐. 이게 아니라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이거는 어떤 루틴한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겠다. 수능 개념에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수능 개념 선생님을 찾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을 들으시고 거기서 중복조합에 변형되는 내용들의 모든 유형들을 잘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내가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빈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원의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수열의 귀납작 정리를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일이 대입하는 형태의 유형의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문제 해설하면서 선생님이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미적분 30번 문제로 나오는 것보다 정말 모든 케이스를 다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수학원 문제를 선생님은 더 어려워해요. 왜냐면 계산도 매우 정확해야 되고 모든 케이스를 모두 다 정말 계산을 해보면서 그게 그 모든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오히려 미적분이 더 제한적이고 수학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원 30번 문제로 나온 오늘 시험을 어려워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실 30번도 루틴한 약간의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 방법을 알고 시도한 제자들에게는 이거 그래도 내가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해봤었던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익숙한 느낌의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적분 킬러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미적분을 어렵게 느끼는 제자들은 어렵게 느낀다기보다는 미적분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수학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와 확통에서 배치되어 있었다 보니 확통과 수학원을 어렵게 느꼈을 것인데 이 수학원에 해당하는 문제는 일일이 모든 케이스를 다 나열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완벽한 대비를 미리 하는 건 사실 어렵다. 그냥 수열의 귀납작 정의에 대한 내용과 특히 이 30번, 오늘 나온 30번 문제에 특화되어 있는 짝수창과 홀수창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지 그것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은 알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봐봤고요. 기존에 나왔었던 가형, 기출보다는요, 약간 문과 제자들이 보는 나형스러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았다고 선생님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된 문항에 대한 대표적인 문항과 난이도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사실 선생님이 이 번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 내용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시험을 보고서 결국에 해야 되는 건 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여길 채워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오답노트 정리하면 다음 시험에 내가 대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오늘 찾아가는 강의로, 이 해설 강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개념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자들이 이용을 해야 될까요? 나 분명히 중복조합을 배웠는데 중복조합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 형태가 이런 식으로 조건이 걸리면 그걸 내가 못 풀겠더라 라는 본인의 그런 취약점을 찾으셨다면 수능 개념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소연 선생님의 수능 개념 수학 가형 강의 같은 경우는요, 중복조합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의 모든 변형 형태, 모든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변형 형태를 풀이까지 다 해서 선생님이 교재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수능 특강에서도 풀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개념 그리고 필수 유형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안 돼 있으면 개념과 특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신도 같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신을 수능 특강과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는 학교라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을 이용해서 같이 오늘의 빈틈 채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은 올해는 제가 새 교육과정에 처음 수능을 보는 학년인데요. 그럼 기존에 선생님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가형 문제인데 나형스럽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형 기출은 어떻게 찾나요? 그건 바로 기출의 미래에 다 교재에 정리돼 있고 정말 훌륭한 EBS 선생님들께서 해설 강의를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문항과 비슷한 유형의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험 봤던 30번 문제 있죠. 그거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수학 나형스러운 기존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여러분들 꽤 어렵지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당연히 수능 연계 교재, 대표 연계 교재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수능 완성,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드디어 우리가 미루고 미루던 4월 학평 오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땀 빼면서 고생하면서 문제 풀어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시험지 받자마자 정말 손이 떨립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처럼 수험생 마음으로 답지도 없어요. 하얀 백지 위에 정말 시험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도 정말 많이 긴장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긴장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속상했었을 것 같은 마음 선생님도 느끼니까요. 이게 절대 끝이 아니라는 생각, 끝이란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반으로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그 결전의 날 수능에 빛을 발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잘 빈틈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